안녕하세요. 홍동입시도 시작합니다. 이번 방송은 2023학년도 정시 전망입니다. 숭실대학교 자연계열 모집 단위 내용입니다. 본 방송은요, 여러분들이 이번 2023학년도 정시에서 숭실대학교를 지원한다면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추이, 성적에 대한 추이나 어떤 평균에 대한 어떤 추이를 통해서 숭실대학교가 어느 정도 위치고 전체적으로 어떤 성적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러한 방향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원 계획을 잡으면 되는데요. 지원하실 때는 반드시 좀 더 자세한 그러한 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 확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숭실대학교 자연모집 단위에서 어떤 전형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의 자연계열 모집단에는요, 자연계열 1과 자연계열 2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 모집 단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구분은요, 영역별인 어떤 반영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국어에서 20%, 수학에서 35%, 영어가 20%, 탐구 1이 12.5%, 탐구 2가 12.5%를 반영한다는 점, 수능 반영 영역에서도 표준 점수와 등급, 백분위 변표, 여기서 말씀드리는 백분위 변표라는 것은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차이가 있는데요. 자연계열 1 모집단에서는 수학에서 반드시 미적분이나 기하 중 택 1이어야 하고요. 탐구 영역에서도 사회 과목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과학이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자연계열 2와 그 다음에 융합특성화 자유전공은요,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적분이나 기하, 응시자 같은 경우는요, 표준 점수에서 5%의 어떤 가점이 있고, 또한 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에서는요, 백분위에서 각 2.5%씩 가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는 사회, 하나는 과학을 응시한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과학 과목 한 과목에 대해서만 2.5%의 가산이 들어간다. 두 과목을 다 과학을 봤을 때는 2.5%씩 가산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두 모집단이 모두 한국사에서는 등급별 가산점이 있습니다. 1등급이 4.0 만점이죠. 영어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1등급은 200점 만점, 2등급은 194점, 3등급은 186점, 4등급은 173점입니다. 등급별의 어떤 점수 차이가 큰 만큼 이런 부분들, 영어 영역에서의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1학년도부터 숭실대학교 자연 모집단위에서 어떤 전형 방법의 특징상 변화된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어떤 성적의 추이나 실적인 모집 단위에 있어서의 어떤 성적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요,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점수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 자연 모집 단위에서 이러한 단순 어떤 추이를 통해서 2023학년도에는 어떤 정시에 있어서의 전망이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에서 보시면요, 전체 그래프에서 주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연 가군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연 나군이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연 다군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학 다군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학 다군으로 구별해 놓은 것은요, 공학 계열 모집 단위들은 주로 다군에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 가군이나 공학 다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죠.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2022학년도가 유사하게 흘러가는데, 자연 다군 모집 단위에서는 2022학년도에 오히려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이에 비해서 자연 나군에서는요,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정도로 오면서 경쟁률이 낮아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연나군에서는요, 전자정보공학부 IT 융합 전공 모집단위, 즉 한 개 모집단위만 있는데요. 그러한 경쟁률에서의 어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 반면에 자연계의 어떤 다군의 모집단위에서는요, 오히려 2022학년도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러한 경향 추이를 보였다라고 하는 점 확인하시고요. 성적에 있어서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연계 나군 모집단위, 여기서는 전자정보공학부 IT 융합전공 한 개 모집단위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서서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합격자의 어떤 평균 성적, 합격자들의 어떤 평균 성적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이 높아졌다고 하는 점들은 경쟁률이 낮아졌지만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점은요, 사실상 성적에 있었던 상위 학생들이 좀 더 안정적인, 하향 안정적인 어떤 추세로 지원하는 그러한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 그 부분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이라고 하는 것은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 오면서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서도 그러한 추이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요. 자연 가군의 모집단위, 주황색이죠. 자연 가군의 모집단에서는요, 2020학년도에 84점, 2021학년도에 86.4점으로 높아졌는데 오히려 작년도에 2022학년도에는요 83.8점으로 낮아졌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연 다군에서는요 2020학년도에 84.2점, 2021학년도에 83점, 2022학년도에 81.9점으로 지속적인 어떤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학 다군의 경우에서도 84.9점, 84.6점, 83.8점의 어떤 단순 평균에서도 약간의 어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추합률인데요. 이러한 추합률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2022학년도에 추합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그래프들이 다 하향이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본다면 정말 이제는 이 안정적인 하향 안정을 통해서 어떤 빠져나가는 그러한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 앞서서 봤던 경쟁률의 추이에서 자연 다군을 제외하고 대부분들이 다 낮아지는, 유사하거나 낮아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었는데요. 이 추합률에서는 전체적으로 낮아졌다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히 자연 나군 같은 경우에서는 2020학년도에 207.7%, 2021학년도에 186.8%였는데요. 무려 작년도에는 48.7%밖에는 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군이라는 어떤 특성상 한 개 모집 단위밖에 없었죠. 한 개 모집 단위밖에 없었고 성적은 오히려 이러한 추합률이 낮아진 만큼 또한 성적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성적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어떤 지원 계획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3학년도 전형계획안, 대학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자료의 업로드를 빠르게 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강조드리고요. 입시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요 댓글 또는 카카오톡 홍동원 입시톡으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가군, 나군, 다군에서의 개별 모집 단위들이 어떤 성적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런 이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평균이라는 것은요,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커트라인과는 다르다. 물론 이제 커트라인과 다르지만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커트라인과 평균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없을 수도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각각의 모집 단위의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좀 더 구체적인 자료,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원 계획을 삼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추이, 각각의 모집 단위들의 어떤 추이를 통해서 이 모집 단위가 수험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지위,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가군과 나군에서의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에 대한 겁니다. 가군에서는요,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건축학부의 건축학, 건축공학 전공, 건축학부의 실내 건축 전공, 소프트웨어 학부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요. 나군에서는 전자정보공학부의 IT 융합 전공 1개 모집단위만 있다는 점, 이렇게 가군과 나군의 모집 인원은요 134명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나군에서의 전자정보공학부에서 2020학년도에는 39명을, 2021학년도 38명, 2022학년도 39명을 모집했던 것이 작년보다 11명이 늘어난 올해는 50명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가군에서의 어떤 모집 인원의 변화보다는요, 나군에서의 모집 인원의 변화가 전체적인 어떤 모집 인원의 증가로 나타났다는 점, 그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성적상에서 보신다면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는요 2020학년도에 83.5점에서 2021학년도에 86점으로 높아졌죠. 그리고 2022학년도에 83.5점으로 다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추이가 건축공학 전공에서도요 2020학년도에 83.2점에서 2021학년도에 87점, 2022학년도 작년도에 83.7점이었고요. 실내 건축 전공도 2020학년도에는 83점에서 2021학년도 85.5점, 2022학년도에 84.5점으로 소프트웨어 학부도 86.3점에서 87.2점,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83.3점으로 낮아졌다고 하는 점,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성적에서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참조하시고요. 나군에서는 전혀 다른 어떤 성적 추이를 보이고 있죠. 2020학년도에 85.3점에서 2021학년도에 86점, 2022학년도에 88점으로 오히려 지속적인 어떤 성적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성적의 상승 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쉽게 꺾이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계획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군에서 먼저 자연계열 모집단입니다.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정보통계, 보험수리학과, 의생명 시스템 학부를 통해서 82명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집 인원은요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모집 인원인데요, 정시 모집의 증가라고 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숭실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정시 모집에서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성적상에서 보신다면, 자, 수학과는요 2020학년도에 83.8점, 2021학년도에 81.2점으로 낮아졌다가 2022학년도 작년도에는 오히려 87.5점으로 상당히 높아졌어요, 평균 성적이. 자, 이러한 추이는 화학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화학과도 83.2점에서 81.3점으로 낮아졌다가 작년도에 83.2점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성적의 경향을 보였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에 비해서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에 83.5점, 2021학년도 81.2점에서 2022학년도 74.2점으로 상당히 많이 낮아졌죠. 이러한 추세, 즉 지속적인 어떤 하락의 추세는요 의생명 시스템 학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의생명 시스템 학부에서는 85점, 83.3점, 82.2점으로 하락세가 물리학과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어떤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지원 계획을 삼기를 바랍니다. 다군에서 이제 공학계열입니다. 숭실대학교의 공학계열에서는요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공학부, 기계공학부, 컴퓨터학부, 전자정보공학부에서 전자공학 전공, 그 다음에 글로벌 미디어 학부, AI 융합학부,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를 통해서요 전체 378명입니다. 2020학년도에 260명, 2021학년도 294명, 2022학년도 336명에서 올해는 무려 378명으로 상당수가 늘어났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성적에서 보시면요 화학공학과가 2020학년도에 84.5점에서 2021학년도에는 81.8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는요 86.8점으로 높아졌죠. 바로 1위 부분들은 전기공학부에서도요 2020학년도에 84.2점에서 2021학년도에 82.7점,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 오히려 살짝 높아진 84.3점으로 높아졌고요. 이러한 성적의 어떤 변화 추세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신소재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에 83.2점, 2021학년도에 81.5점,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 77.2점으로 지속적인 어떤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은 기계공학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기계공학부에서도 85점에서 82.7점, 82.3점으로 낮아지는 그러한 이제 경향들 보여주고 있죠. 또한 AI 융합 학부 같은 경우에서도요. 2020학년도에 86.2점에서 2021학년도에 85.7점, 2022학년도에는 82.3점으로 지속적인 어떤 하락세를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러한 어떤 특성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에 비해서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 학부는요. 2020학년도에 84.5점에서 2021학년도에 86.7점,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는 88.5점으로 상당히 높아졌죠. 이러한 부분들이 모집 단위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적은 사실상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인 것만큼 최저 커트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숭실대학교 자연계열 지원 계획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받으시기 위해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좋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여러분들의 숭실대학교의 어떤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